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물가 문제도 있겠지만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소비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객관적으로 요즘 사람들 돈 못 모읍니다. 돈을 잘 못 모아요. 돈을 버는데 못 모읍니다. 왜 못 모을까? 매달 고정적인 월급이 있으면 모아야 되는데 모여야죠. 이게. 직장을 다니고 매달 받는 월급으로 돈을 모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지방보다 이 서울 쪽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장난컨대. 보통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지방 사람이 서울 가면 다 잘 되고 돈 많이 벌 거라 생각하는데 현실에 보면 더 형편없어요. 형편없어. 장난컨대. 왠지 아십니까? 지방 사람이 그 서울 가면 그 중에 정말 괜찮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상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객관적으로 서울에 나고자 하는 사람 스펙이 좋을까 아니면 지방에서 나고자 하는 사람 스펙이 좋을까요? 당연히 서울 쪽이 낫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도 좋은 직장 못 들어가는데 지방에서 나고자 하는 사람이 서울 간다고 뭐 갑자기 좋은 직장 들어갑니까? 서울도 안 좋은 직장 굉장히 많아. 블랙 기업도 엄청 많고 조소도 많습니다. 왜 지방보다 조소가 더 많아? 지방 조소하고 서울 조소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지방 조소는 보통 제조업이에요. 공장이 많죠. 근데 서울의 조소는 대부분 사무실입니다. 오피스. 그냥 업무 문장이 좀 다를 뿐 조소인 건 똑같아요. 서울도 조소는 월급이 짭니다. 서울에 이제 그런 중소기업 같은 데 있죠. 사무직 같은 데 공고 같은 거 보시면 이 서울이 맞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로. 서울 같은 경우에 일반 중소기업 사원 직급으로 만약에 뭐 사무직 구한다고 치면 3초 1호가 없습니다.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2,400 주는 것도 있고 2,600 주는 것도 있어요. 서울인데. 회사 위치가 강남구 역삼동, 예. 감남구 삼성동입니다. 위치는 엄청 좋잖아. 근데 왜 월급은 짤까? 제가 몇몇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쪽에서 직장을 권하는 분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고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그 회사 입사하실 때 그 연봉을 얼마 책정하고 들어갔습니까? 2,400 받고 들어갔다 하는 거야. 한 3년 전에. 뭐 지금 더 올랐겠죠. 그래도 3,000 안 넘을 거예요. 생각보다 서울이 정말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지 않는 이상 월급이 짭니다, 이게. 자, 근데 월세는 비싸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서울에서 자취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은 투잡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모을 수 없대요. 정말 큰 회사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돈을 모을 수가 없대. 그래서 그분들도 그만하시더라고요. 장난컨대 일 하나만 해가지고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도 꽤 많을 거라고. 근데 내가 서울 사는데 돈을 모으지 못한다면 뭐하러 서울 살죠? 꽤 많을 거예요. 이게 분명히 사회적 문제가 될 겁니다. 아마 서울에 이제 자취하고 있는 여자분들 대다수는 돈을 모으지 못할 거야. 정말 소수의 괜찮은 뭐 직장이 다니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돈을 모으지 못해. 이게.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이게. 어차피 뭐 그분들이 버는 거 가지고 뭐 서울에 아파트는 커녕 빌라도 힘들어 이게. 그럼 계속 월세를 사야 되잖아. 근데 나이 먹어서도 월세를 살 수 있을까? 월세 가격이 올라갈 텐데. 재밌는 게 너무 많아졌는데. 게다가 SNS로 다들 정보가 공유돼서 그거 안 하면 실패한 인생같이 돼버리죠. 팩트로 말씀드릴게. 재미있는 게 많아졌다기보다는 재미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많아진 거죠. 진짜 재밌는 건 없습니다. 막상 SNS에 하는 것들, 뭐 유명한 것들 막상 하면 재미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재미없게 살아요. 재미를 따지면서 가장 재미없게 살아요. 왠지 아십니까? 재미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재밌는 게 있고 저 호성님한테 재밌는 게 있어요. 각자 좋아하는 게 달라. 재미라는 것은 취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말로는 재밌다고 하는데 그걸 다 따라합니다. 아니 각자 좋아하는 취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취향이 없어요. 만약에
남들 하는 거 다 따라 재밌으면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이렇게 꼴등이지 않겠죠. 그냥 돈만 쓰는 거야. 나 이게 가장 최고의 돈 낭비다 생각을 해. 한국 사람들은 가장 최고의 돈 낭비. 남들 하는 거 따라하는 거. 아무 의식과 어떤 그런 주관 없이 따라하는 거. 가장 지상 최고의 돈 낭비야. 아니 그걸해서 얻는 게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행 가더라도 남들과는 똑같은 데 갔다 온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여행이야 이게. 그거 가서 똑같은 한국 사람 만나고. 솔직히 말이 좋아 뭐 여행이지. 관광이지 않습니까 관광. 그러니까 유명한 몇 군데 갔다 오고 호텔 묵고 다시 한국에 오는 거잖아. 배우는 게 뭐가 있어 이게. 그런 거는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뭐 여행관 유튜버나 블로그 같은 보더라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근데 주변은 한국 사람들 다 갔다 오니까 나는 안 가면 안 된다. 이게 참 웃긴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재밌는 게 많아졌다기보다는요. 돈을 쓰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졌죠. 돈을 쓰게 만드는 것.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지금 젊은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어도 내가 여유가 안 되면 안 샀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 삼촌 세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은 내가 돈이 없어서 삽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당장 돈이 있어도 내가 돈을 모아야 된다. 내가 지금 꼭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다면 참았습니다. 참았어요. 그냥 지나가다 한 번씩 보고 그게 다 했어. 근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게 있어. 나 돈이 없어. 아 괜찮아. 카드로 사면 되지. 할부로. 갖고 싶은 차가 있네. 나 지금 직장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괜찮아. 요즘에 전액 할부로 차 살 수 있어. 60개월 할부로. 60개월 할부로 한 월에 70만 원만 내면 돼. 이런 식으로 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능력과 조건이 안 되면도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고민 안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런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든 돈을 안 쓰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프라 유혹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인프라. 좀 쉽게 말하면 편하게 살고 싶어요. 편하게. 배달 음식 왜 시켜 먹어요? 밥 해먹기 싫으니까. 외식 왜 합니까? 집에 가서 밥 해먹기 귀찮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편리함을 좀 많이 원하는 분들이 많잖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돈으로 나가는 거야. 원래 돈을 모으려면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돈을 모으려면 그런 편리함을 좀 멀리 해야 돼. 내가 좀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집에서 밥 해먹고 해야 됩니다. 좀 고생을 해야 되죠. 근데 요즘엔 그런 고생을 피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짜잘하게 돈 나가는 것들이 많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아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 젊은 사람 중에서 돈은 버는데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거 앞으로 큰 문제가 될까?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저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돈을 모으지 못하잖아요. 그럼 남은 인생에도 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장단컨대. 그러면 돈을 모으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월세만 내면서 꾸역꾸역 사는 거야. 그러면 나이 먹어서 의뢰집니다. 장단컨대 의뢰죠. 왜냐? 보통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젊을 때 고생하던 나이 먹은 그런 게 있잖아. 내가 젊을 때 좀 힘들게 살더라도 나이 먹으면 여기보다 보다 나은 곳 갈 수 있을 거야. 지금 사보다 괜찮을까?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건데 나이 먹어 달라진 게 없으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여기서 올라갈 일이 없는 거지. 그럼 꺾입니다 사람이. 그런 거 많이 경험하게 될 거야.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념, 소비습관, 자기절제, 고통과 인내가 필요한 세 가지. 이거를 참고 견뎌야 통장에 잔고가 쌓인다. 예, 맞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가장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가장 없는 거. 그냥 비어있는 거. 한 번도 마음을 가져보지 못한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모으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경제관념 없고, 소비습관 안 좋고, 자기 절제 안 되니까 돈을 못 모으는 거야. 돈을 모으려면 그 경제관념. 경제관념이 그런 겁니다. 이제
내가 딱 필요한 것만 쓰는 거죠. 내 월급을 보고 고정비용 확인하고 딱 고정비용은 이제 딱 거기 맞춰 돈을 쓰고 나머지 남는 돈을 최대한 이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싸게 사고 그게 아니면 안 사고 하는 거죠. 소비 습관은 뭐냐 하면 그런 거죠. 평소에 가계부 적어서 내가 얼마나 돈 쓰는지 확인하는 거. 자기 절제는 뭐냐면 그런 거죠. 내가 정말 뭐 좋아하고 예쁜 걸 하더라도 내가 당장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당장 뭐 필요한 게 아니면 안 사는 거죠. 예. 지금 한국 사람들 필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경제관념, 소비습관, 자기절제.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다 하려면 고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돈 모으는 거 절대 거저 아닙니다. 절대 만만한 게 아니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오랫동안 가지 못하는 게 돈 모으는 겁니다. 왜냐? 계속 고통과 인내를 해야 되거든요. 갖고 싶은 거 못 가지는 고통, 소비를 통제하는 고통,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참아 나가야 돼. 그래야 돈을 모을 수 있어.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뭐 고통을 참고 좀 잠깐의 어떤 그런 좀 유혹을 떨쳐내고 견딜 줄 아는 그런 멘탈을 가진 분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유혹해도 지갑이 열리고 조금만 예뻐 보여도 사버리고 막상 사고 나서 집에 오면 오래 쓰지도 않고 짱박아 놓고 그냥 돈 낭비가 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 아무튼 제가 너무 쓴소리만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열심히 사라는 얘기입니다. 나 걱정돼 좀 젊은 사람들이. 힘든 거 알고 있지만 너무 돈을 많이 못 모으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뭐 각자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좀 잘 참고 그 매달 나오는 월급 우습게 보지 말고 딱 필요한 데만 쓰고 어떻게든 모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돈을 모으려면 모을 수 있어요. 단지 본인들의 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